토트넘 허스퍼가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 뭐 어떻게 보면 올 시즌 최악의 경기, 최악의 졸전이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경기 내용 속에 4대1로 졌는데요. 뭐 사실 경기 패배의 원인은 다양한 면들을 분석할 수 있겠지만 이번 경기만큼은 감독의 책임이 크지 않느냐. 무엇보다 콘테 감독이 최근에 이제 담석 제거 수술을 하면서 빠졌던 시기가 있었고 그 시기에 또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전술적인 변화와 또 좋은 경기력과 끈끈함을 보이면서 이겼기 때문에 레스터 시티는 어떻게 보면 토트넘이 지금까지 그래도 손쉽게 상대해 왔던 팀인데 그런 레스터 시티를 상대로 또 선제골을 넣고도 4대1을 졌다는 것은 감독의 책임을 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정말 콘테 감독의 문제가 무엇인지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토트넘이 레스터 상대로 8승 2패로 크게 우위를 점하고 있었죠. 거기다가 이제 지난 맨시티전에서는 다이어를 전진 배치시키는 조금 이전과는 다른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다시 예전의 모습을 회귀한 데다가 심지어 이전에 드러나지 않았던 약점들까지도 드러나는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토트넘이 맨시티와의 경기에는 분위기 반등과 또 팀의 쇄신과 그러니까 다양한 긍정적인 후반기의 반등을 기대하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있었는데 이 경기가 너무 실망스러운 거는 콘테 감독 체제에서 안 좋았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됐다. 결국에는 네. 콘테 감독 때문에 토트넘이 잘 안 굴러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1대4 대패는 이번 시즌 최다 점수차 패배죠. 그 이전까지는 패하더라도 2골차로 패했었거든요. 예. 이 경기 콘테 감독이 무엇이 문제였느냐 세 가지로 크게 꼽을 수 있겠는데 무엇보다 감독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선발 전략부터 실패했다는 겁니다. 예, 일단 뭐 이 경기에서 포로가 데뷔전을 치렀고요. 또 이제 오른쪽 센터백으로 탕강가가 배치가 됐었거든요. 예. 근데 일단 포로가 이 경기에서 데뷔전을 치르더라도 그러면 오른쪽 센터백으로는 산체스가 나오지 않을까 그나마. 예. 근데 탕강가가 나오면서 경험이 부족한 탕강가 그리고 수비력이 약한 포로. 여기서 이제 약점을 제대로 드러낸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지 언론에서도 저희도 조금 예상해봤던 게 차라리 최근에 좋은 수비력을 보여줬고 폼이 좋은 로얄을 오른쪽 센터백으로 네. 시험해보지 않을까라는 뭐 예상도 해봤고 아니라면 포로를 선발 출전으로 데뷔시키기보다는 차라리 좀 이제 원래 하던 대로 경기를 하면서 교체로 넣는 것은 어떨까 네. 생각도 해봤는데 저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산체스 오른쪽 스토퍼에 네. 로얄 오른쪽 윙백으로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네. 했었거든요. 콘테 감독의 성향을 고려하면은 네. 그런데 콘테 감독이 조금 레스터를 얕본 게 아닌가 네. 조금은 과감하게 실험적으로 또 공격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사실 탕강가 선수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많이 떨어졌어요. 네. 뭐 이제 누누 감독이 있을 때 맨시티를 상대로 딱 한 경기 네. 잘했던 그때를 제외하면 그때도 사실 오른쪽 윙백이었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선수가 오른쪽 센터백으로서 안정감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포로와 함께 내세웠다는 것은 분명히 불안 요소가 있었는데 그게 실제로 경기에서도 공략 포인트가 됐고 네. 이게 토트넘이 초반부터 안정감을 갖지 못한 이유였다. 네, 일단 뭐 경기 기록부터 보면요. 토트넘이 질만한 경기긴 했어요. 물론 뭐 레스터가 결정력이 상당히 좋았던 부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대 득점은 1.5골 대 1.3골. 근데 어쨌건 간에 그래도 레스터가 앞섰고 슈팅 숫자도 15대 11로 앞섰고 유효 슈팅도 7대 4로 앞섰고 점유율은 5대 5였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점유율이라던가 슈팅 숫자라던가 이런 거보다도 기대 위협 자체가 레스터가 압도를 했어요. 예. 토트넘은 그냥 전반전에 특히 이제 골이 들어갔을 시기에 조금 위협적인 장면들이 나왔던 거였고 그 후에는 위협적인 장면조차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보면은. 예. 그러니까 선제골을 넣고 나서 조금 기세가 올랐지만 그 뒤에 동점골을 내주고 연달아서 역전골을 내준 이후부터는 경기의 리듬과 경기에 대한 자신감과 모든 것들이 뚝 떨어졌고 그러면서 전반전 막판에 또 세 번째 골까지 내주니까 예. 3대1로 벌어지면 사실 후반전에 토트넘이 총 공세를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레스터 시티가 추가골을 계속해서 넣을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드는 흐름이었다. 예. 근데 이 경기에서 레스터가 아예 대놓고서 이제 그 토트넘의 오른쪽 측면을 공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왼쪽 측면 위주로 공격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왼쪽 측면 공격 비율이 무려 42%에 달했던 거였는데요. 예. 이 얘기는 결국에는 토트넘의 오른쪽 라인인 포로와 탕강가를 쑤셨다, 공략했다. 네. 레스터의 히트맵을 보면요.
크리스티안센이 왼쪽이고 이제 그 하비반스가 오른쪽 히트맵인 건데요. 예. 보면은 둘이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올라가서 공격하는 장면들이 보이죠. 특히 크리스티안센이 상당히 오버래핑을 많이 해서 올라간 거고, 하비반스도 조금 전방에서 위치하면서 심지어 박스 안까지 들어가는 장면들이 있었던 거였죠. 이 두 선수의 연계 플레이가 왼쪽 측면에서 잘 이루어지면서 탄강가도 괴롭히고 포로도 못 올라오게 만들고 예. 포로의 뒷공간을 공략하면서 균형적으로 그리고 기세상으로 레스터시티가 앞설 수 있었다. 단순히 그가 이들만이 아니고요. 메디슨 역시도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왔음에도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상대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고, 그 이에나초도 공격은 거의 왼쪽으로 많이 빠져서 했죠. 그러니까 네 명이나 왼쪽에서 패스들을 주고받고 하면서 토트넘의 오른쪽 측면을 완벽하게 공략을 한 거였거든요. 예, 결국에는 토트넘의 이제 오른쪽 측면에 허점들을 대놓고 노렸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을 확실하게 포착을 했다. 무엇보다 포로 같은 경우에는 데뷔전이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적응이 필요했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네. 그 여러 가지로 이제 호흡적으로도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레스터시티가 충분히 노릴만 했어요. 거기다가 그 뒤가 탄강가였으니까 네. 더더욱이나 좀 쉽게 공략할 수 있었다. 차라리 이제 데이비스는 조금 비교적 안정적이었다라면 탄강가는 뭐 자빠지고 미끄러지고 호러쇼를 펼쳤거든요. 포로도 그랬죠. 예. 자빠지고 미끄러지고 예. 반면 이제 이게 토트넘의 히트맵인 건데요. 그러니까 왼쪽이 탄강가이고 오른쪽이 포로일 것 같잖아요. 예. 놀랍게도 왼쪽이 포로이고 오른쪽이 탄강가입니다. 이 왜 놀랍다고 말씀드리냐면 포로는 공격적인 오른쪽 윙백이니까 자기 진영이 아니라 원래는 상대 진영의 이제 사이드라인 쪽으로 공격을 펼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못 올라가고 밀려 내려와가지고 수비 진영에 갇혀 있고, 또 오히려 근데 탄강가는 또 올라갔어요. 네. 이게 좀 잘못된 거죠. 일단 탄강가가 뒤에를 넓게 받쳐줬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예. 로메로라면은 그랬을 거거든요. 예. 로메로라면은 저게 하프라인까지 넓게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수직적이라기보다는 상하가 좀 가로적으로 넓게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 그 윗구역을 이제 그 포로가 점유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지가 않았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탄강가도 제가 봤을 때는 전술적인 개념과 자신의 역할을 숙지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날 경기는 탄강가가 오른쪽 센터백으로 나온 건데 마치 자신이 오른쪽 윙백인 것처럼 경기를 하면서 포로와 오히려 역할이 겹치는 부분들이 나왔다. 네. 물론 이 과정에는 본인이 이제 앞에 가서 압박도 해주려고 움직인 것도 있었고, 뭐 다양한 움직임을 시도했고 네. 고군분투했겠지만 본인에게 부여된 오른쪽 센터백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히트맵이에요. 네, 거기다가 뭐 포로가 너무 밀렸던 것도 있었죠. 솔직히 예. 말하면 이 경기에서 저는 뭐 가장 안 좋았던 선수는 포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로 그랬기 때문에 경기 전에 포로가 갖고 있는 강점도 있고 또 레스터시티가 분명히 뭐 수비적인 약점이 있었다고는 하더라도 선발 출전을 이렇게 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될 수 있다. 조금 경험을 쌓으면서 조금 더 시간을 늘려가는 게 어땠을까 싶었거든요. 거기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평균 위치인 거거든요. 왼쪽이 평균 위치 보시면은 예, 포로하고 탄강가가 붙어 있죠, 둘이서. 예. 예, 그리고 뭐 원래는 포로가 더 위로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게 전혀 되지 않았던 거였죠. 예. 예, 거기다가 이제 뭐 패스맵을 보더라도 일단 뭐 여전히 저기 붙어 있고, 반면에 이제 그 레스터는 왼쪽에 거의 다 몰려 있죠. 예. 선수들이. 예, 그러면서 왼쪽에서 공격들을 주도하는 게 딱 보이는 거죠. 그 측면에서 이제 토트넘의 오른쪽 라인을 공략한 것들이 맞아 들어가면서 토트넘은 좌우 불균형이 생겼고 전진도 안 됐고 공격수들이 또 고립되는 상황들, 즉 손케쿨 트리오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한 상황이 된 거예요. 정상적인 풀 전략의 토트넘이었다면 로메로가 올라와서 좋은 패스도 뿌려주고 뒤도 커버해주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오른쪽 윙백의 공격력이 조금은 약해도 쿠루셉스키 쪽으로 공을 또 연결해줄 수는 있으니까 쿠루셉스키랑도 공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경기는 쿠루셉스키까지도 폼이 안 좋았기 때문에 또 쿠루셉스키도 호흡이 잘 맞지 않는 선수들과 합을 맞추다 보니까 고전했던 점이 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포로와 탄강가를 선발 출전시킨 이 전략 자체가 실패로 돌아갔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에서 레스터가 기록한 15번의 슈팅 중에 11번이 왼쪽 측면 공격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토트넘의 오른쪽 측면 수비에서 나온 거였는데요. 예. 일단 이거는 3분경에 듀스버리오의 패스를 받은 이에나초가 여기서 이제 포로 제치고 들어간 거죠. 포로도 제치고 탄강까지 제치고 가가지고 슈팅 가져간 게 이제 다이어한테 맡겼던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5분경에 이거는 이제 반스가 측면에서 또 마찬가지로 접고 들어와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포로하고 뚫리니까 벤탄쿠르가 커버를 와가지고 파울을 범했고, 여기서 이제 메디슨이 프리킥을 가져간 게 살짝 골대를 빗나갔던 거였죠. 포로가 완전히 뒷공간에 순간적인 이제 터닝 동작을 빠뜨리면서 노출했기 때문에 벤탄쿠르가 어쩔 수 없이 쫓아와서 파울을 했기 때문에 네. 역시 포로가 문제였다.
그리고 이거는 결국은 이제 레스터의 동점골 장면이었는데요. 이것도 코너킥에서 시작해가지고 메디슨의 코너킥을 카스타뉴가 헤딩 슈팅으로 가져간 걸 벤탄쿠르가 골라인 바로 앞에서 걷어냈으나 이걸 이제 맨디가 리바운드 슈팅으로 골을 넣었던 거였죠. 이 장면 같은 경우에 페리시치가 조금 나와서 막아줬어야 하는데 또 그 부분에서 그리고 미스했다. 몸을 돌렸어요. 예. 몸을 돌리면 안 되죠. 이거 갖다 막으려고 해야 되는데 이 장면이 이제 반대편이긴 해도 결국에는 토트넘의 이 윙백들의 수비력이 또 한 번 문제를 드러낸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950호 슈팅도요, 결국은 이제 우측면에서 나왔던 거였거든요. 크리스티안센의 슈팅이 호이비에로 맞고 튀어나온 걸 이제 그 테테가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제 포스터 골키퍼가 막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11호 슈팅 같은 경우도 반스가 이제 드리블로 돌파해서 가가지고 메디슨한테 패스를 줬고 이걸 이제 크리스텐센한테 패스를 주고 다시 이제 반스한테 와가지고 반스가 슈팅을 가져간 거였죠. 예, 어찌됐거나 계속해서 이제 반스와 크리스텐센의 호흡과 돌파와 오버래핑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포로와 탄강가를 괴롭혔다. 그리고 이제 그 12호 슈팅인 건데요. 58분경에 반스가 패스를 주고 크리스티안센한테 리턴 패스를 받아가지고 돌파해가지고 슈팅 가져간 게 이제 골키퍼 선방에 막혔던 거였고요. 13호 슈팅 같은 경우도 또 이번엔 크리스티안센이 볼을 끌고 가다가 패스를 주고 이걸 반스가 크로스 준 거를 이에나초가 슈팅을 가져갔던 거였고요. 헤더로 연결했던 장면인데 결국에 이제 오른쪽과 중앙에서 공이 돌다가 결국에 무너뜨리는 쪽은 포로와 탄강가가 있는 토트넘의 오른쪽 수비 라인이다. 네. 그리고 이게 14호 슈팅 결국 골이 됐던 장면이었는데요. 물론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서 시작해가지고 왼쪽으로 다시 갔다가 그러고서 이제 중앙에서 마무리가 된 장면이긴 했지만요. 골을 넣은 선수가 반스다. 메디슨의 패스를 받아서.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 슈팅 역시도 듀스버리올의 패스를 받은 메디슨이 이제 오른쪽 측면에서 슈팅을 가져갔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골대를 넘어갔던 거였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에서 득점 찬스 패스 지표에 있어서 하비 반스하고 크리스티안센하고 이 둘이 가장 높은 지표를 기록을 한 겁니다. 이 두 선수를 통해서 토트넘의 수비를 무너뜨렸던 것이었다. 네. 그러면은 포로와 탄강가가 완전히 수비적으로 무능한 모습을 보였기 네. 때문에 이 두 선수를 선발 출전시킨 콘테 감독의 판단이 네. 착오였다. 반면 이제 득점 찬스 리시브는 메디슨하고 이에나초가 왼쪽으로 움직였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둘이 독보적으로 1,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플랜 A였던 이 포로의 데뷔 출격과 포로의 뒤를 탄강가로 커버하게 했던 콘테 감독의 결정이 이 경기, 특히 토트넘이 역대적으로 전반기에도 또 레스터 시티를 상대로 강했는데 이렇게 좀 압도적인 패배를 당한 이유였다. 그리고 네. 또 하나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것이 역시 이 후방 빌드업이 안 됐다는 것인데 예. 콘테 감독이 저는 이제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중도에 왔기 때문에 팀을 만들기가 좀 쉽지 않았다. 풀시즌을 기대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 풀시즌을 치르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풀시즌을 치르고 있는데 그런 그 본인이 원하는 축구가 안 되고 있다. 특히 후방 빌드업을 공을 들였다고 했는데 뭐 레스터와의 경기에서 완전히 뭐 망했다. 예, 완전히 뭐 진짜 심하게 망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이 경기에서 일단 뭐 구역별 점유율에서 토트넘 수비 진영에서 22.9%였죠. 반면 이제 그 레스터 수비 진영에서는 17.9%였는데요. 네. 이 얘기는 그만 토트넘 수비 진영에서 플레이를 많이 했다라는 거고요. 네. 예, 거기다가 이제 후방 빌드업이 위험하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실점 장면들이 나오게 됐던 거였는데요. 네, 사실 뭐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 게다가 주중 경기가 없어서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고 콘테 감독이 굳이 조금 더 쉬어도 되는데 내가 이 경기를 지휘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왔는데도 준비가 하나도 안 된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레스터의 역전골이 여기서 나왔었죠. 벤 데이비스가 길게 패스를 찔러준 거를 이제 파에스가 그걸 끊어내면서 그대로 쭉 패스가 갔고 이걸 이제 그 이에나초가 패스를 준 거를 메디슨이 마무리를 지었던 거였고요. 그리고 또 이제 추가 시간. 여기서는 이제 페리시치가 패스한 게, 이걸 이제 수타르가 끊어내면서 그대로 패스를 쭉 찔러줬고, 이걸 이제, 이에나초가 접고 들어가가지고 골을 마무리를 지었던 거였는데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이 턴오버스가 이제 그 상대 진영에서의 그 공격 진영에서 상대 실수 유발해가지고 뭐 하는 플레이들인 거잖아요. 여기서 당연히 이제 레스터가 10대 6으로 우위를 점한 거죠. 거기다가 또 저는 그 다이어의 수비 미스도 조금 지적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그 이에나초의 골 장면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반스의 네 번째 골 장면 이 두 번 다 다이어가 앞에 있었어요. 네. 앞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전 맨시티전에서 다이어가 호평을 받았던 게 앞으로 튀어나가가지고
특히 이제 그 베르나르도 실바를 꽁꽁 묶은 예. 그게 굉장히 호평을 받았었거든요. 이 경기에서는 다시 위치가 가장 밑으로 내려왔고요. 뒷걸음질을 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리어 올라가서 메디슨을 제어해줬어야 돼요. 왜냐면 레스터의 에이스가 메디슨인 거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럼 메디슨을 제어를 했어야 되는데 도리어 계속 뒷걸음질만 치고 그 과정에서 이 실점이 나왔어요. 사실 이제 지난 경기를 영국 현지 중계 방송들의 현지 전문가들도 호평했던 이유가 다이어를 전진 배치시켜서 미드필드처럼 쓰면서 다이어가 또 장점을 보일 수 있게 해줬다. 이런 전술적인 변화가 네. 좋았다는 건데 그 경기는 콘테 감독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그 아이디어도 셀리니 감독 대행이자 수석 코치가 예. 인터뷰에서 그거는 콘테 감독과 함께 하던 게 아니라 내가 좀 임기응변을 했던 거다라고 예, 그 고백했었거든요. 상대가 조금 다르게 예. 나와서 그렇게 그렇죠. 바꿨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콘테 감독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었다라고 했었죠. 예. 처음에 그 콘테 예. 감독과 계획을 했을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맨시티가 포메이션을 조금 다르게 하고 나오네 그러면서 바꿨다라고 예. 얘기한 거죠. 근데 이제 콘테 감독이 돌아와서 이제 그걸 유지할까 말까에 대한 저희 고민들도 있었고 궁금했었는데 안 하는구나. 역시 콘테 감독은 내 식대로 내가 쓰는 다이어는 최후방 스위퍼야. 어딜 나가? 이러면서 이제 다이어가 내려와서는 역시 최악의 예.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다이어 같은 경우는 민첩성이 상당히 떨어지죠. 그러다 예. 보니까 슈팅 각도를 잘 못 좁히는 단점이 있죠. 예. 그리고 그게 여실히 드러난 게 이번 경기였던 거고요. 예. 이 시점이 그렇게 나온 거니까요. 결국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콘테 감독의 이 선택이 조금 또 운영이 잘못됐다. 네. 여기에 또 하나 좀 크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후반전 보면서 너무 답답했어요, 솔직히. 특히 클루세프스키 선수가 몸 상태나 컨디션이나 반응력이나 특히 볼 네. 터치까지도 전반전에 이미 굉장히 안 좋으니까 좀 바꿔줘야 되겠다. 특히 후반전에 쫓아가야 될 골차가 많았잖아요. 네. 그리고 벤치에는 히샬리송도 있었고 단주마도 있었고 네. 심지어 루카스 모우라도 부상에서 회복해서 벤치에 있었기 때문에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꽤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늦게 교체가 이루어졌다. 네, 일단 뭐 첫 교체가 65분에 있었거든요. 그냥 벤탄쿠르를 빼고 사를 넣은 건데 이거는 불의의 사고에 의한 교체였어요. 그러니까 예. 전술적인 교체가 아니고 벤탄쿠르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넣었던 거였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전술상의 교체는 75분에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후반전 30분 경기고 경기가 정규 시간 기준으로 끝나기 15분밖에 안 남았을 때요. 그리고 여전히 골차가 많이 있었고 네. 이 시점까지 왜 뭘 두고 본 것인가? 경기의 반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탄강가하고 포로하고 클룹세스키는 저는 일찍 교체를 했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탄강가하고 포로는 저희가 앞에서 많이 얘기했으니까. 예. 근데 어쨌건 간에 탄강가하고 포로 교체가 이제 그 75분에 있었던 거였고요. 예. 그리고 또 한 명 이제 클룹세스키는 왜 빨리 교체를 했어야 됐다고 봤냐면요. 이 경기에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었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뭐 기록을 봐도 안 좋은 게 보여요. 그러니까 드리블 3번 시도해가지고 1번 성공했고요. 그리고 패스 성공률도 79%밖에 되지 않았었고요. 예. 무엇보다도 소유권의 이르네스가 18회로 최다였어요. 그죠. 예. 그리고 또 이제 그라운드 볼 경합도 이 선수가 그러니까 원래는 키핑력도 좋고 이 선수가 체격 조건도 좋고 키도 크고 그리고 워낙 그 볼을 다루는 기술이 좋고 키핑이 좋다 보니까 잘 안 뺏기고 그라운드 볼에서 강점이 있는 선수인데 그라운드 볼도 12회 경합해가지고 3회밖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예. 게다가 저는 이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전반 43분에 포로가 그나마 딱 한 번 좋은 컵백에서 공격했던 예. 순간에 클루세스키가 그래도 공 터치 좋고 바로 슈팅 때려갈 수 있는 예. 왼발 감각이 있는 선수인데 볼 터치를 너무나 둔탁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네. 그 장면뿐 아니라 여러 번 평소 좋았던 때 클루세스키와 비교한다면 네. 확연하게 컨디션이 안 좋게 보였는데 79분까지 안 뺐다. 이것 네.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예. 결국 이것도 근데 콘테의 결정 아니겠습니까? 뭐 갑자기 콘테가 빨리 교체하고 싶은데 스텔리니 코치가 감독님 좀 기다리시죠. 이랬을 리는 없잖아요. 네. 오히려 스텔리니 코치가 빨리 넣으시자면 콘테 감독이 아니 좀 기다려봐. 결정권은 콘테한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결국에 선발 선수 결정도 또 선수들의 위치 배분도 그리고 선수 교체도 콘테 감독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는 그러니까 뭐 포로 탄강가 뭐 이런 데는 뭐 몸 상태의 문제는 없어 보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선발 출전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은 거기서 이제 대패를 한 거면은 거기서 이제 전반 내내 고전을 했으면은 빠른 교체가 필요했었고요. 클룹세스키는 저는 오늘 그냥 몸 자체가 뛰지 못하는 몸이 아닌가 싶을 정도였거든요. 저는 차라리 클루세스키 몸 상태가 이런 정도였으면 사실 미리 알지 않았을까. 갑자기 네, 경기 그러니까요. 직전에 안 좋아졌을 리는 예, 없는 저도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차라리 히샬리송을 선발 출전시키든지 아니면 단주마를 네, 선발 출전시키든지 예. 그게 맞지 않았냐. 차라리 포로를
교체로 넣었어야 되는 거고 선발 출전은 차라리 단주마였으면 어땠겠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경기 운영에 있어서 콘테 감독이 솔직히 이 경기는 말아먹었다. 감독 입장에서는 선수들이 뭐 내 계획대로 못했다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경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콘테의 책임이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결국엔 콘테 감독이 뭐 몸이 아파서 판단력이 흐려졌는지 아직 다 회복이 못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힘든 게 시즌 내내 콘테 감독이 좀 이런 모습들을 보여왔어요. 예, 뭐 이번 시즌은 좀 일단 선발 카드가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렇죠. 그걸 이제 빠른 교체를 통해서 이번 시즌 토트넘이 후반전에 승점이라던가 후반전에 이제 뭐 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전반전 대비 가장 높은 팀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 경기는 교체 카드조차도 너무 늦으면서 완전히 말아먹은 경기가 됐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정도라면 사실 이게 뭐 어떤 이유로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조금 더 본인이 아팠기 때문에 추스리고 천천히 돌아왔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뭐 아무래도 그 준비 기간도 짧았고요. 그냥 그렇죠. 목요일 날 왔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상 금요일 날 제대로 된 훈련을 참여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예, 좀 천천히 돌아오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은 들긴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정말 중요한 경기가 바로 다음에 이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우려가 큰데요. 바로 2월 15일 수요일 새벽 5시 AC 밀란과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원정 경기인데 레스터 시티가 물론 뭐 지난 에스턴 빌라전 승리를 통해서 기운이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올 시즌에 안 좋았던 상황인 팀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렇게까지 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또 밀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안 좋다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토트넘이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기를 보고 나니까 저희 밀란 원정에 대한 좀 우려가 커집니다. 거기다가 이제 어쨌건 간에 밀란 같은 경우는 3-5-2 포메이션으로 전환을 하면서 그러면서 물론 뭐 밀란 더비에서는 0대1도 패하긴 했지만은 하루 전에 있었던 토리노하고의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거든요. 예, 거기다가 그것도 테오하고 지루가 골을 합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AC 밀란 망했다라고 소개해드렸을 때 테오와 지루의 폼이 떨어졌고 또 전술적으로나 흐름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치 이제 레스터 시티가 전반기에 최악의 팀이었다가 지금 살아난 것처럼 밀란도 하필이면 이제 토트넘과의 경기를 앞두고 살아나는 흐름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티아우를 이제 선발 출전시켰는데 이 선수가 수비적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무실점을 이끌어냈었거든요. 그래서 피올리 감독도 티아우를 따로 칭찬을 했었는데 그래서 새로운 카드까지 생긴 상황인 겁니다. 밀란 같은 경우는. 결국엔 콘테 감독이 레스터와의 경기처럼 운영한다면 토트넘이 밀란 원정 쉽지 않다. 콘테 감독이 정말 각성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웬만해서는 뭐 그렇게 격렬하게 화를 내거나 비판을 하긴 해도 참작하고 이런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경기는 정말 콘테 감독 이 정도면 진짜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저도 어쨌건 간에 이 경기에서 일단 탕강가가 선발이었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었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클룹세스키가 뛰는 걸 보면서 이런 몸 상태인데 어떻게 선발로 나올 수 있었지라는 의구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거 다 채취하고서라도 교체 카드가 늦었다는 거. 그렇죠. 그 부분이 가장 좀 납득이 안 되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납득할 수 없는 패배의 책임에 대해서 콘테 감독이 스스로 돌아봐야 될 것 같고 콘테 감독이 올 시즌에 너무나 많은 그 실망감을 주는 와중에도 뭐 부상 선수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뭐 요인들을 참작할 수 있으나 특히 이날 경기만큼은 콘테 감독을 이제 좀 두둔할 수 있는 요인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콘테 감독이 이 위기를 밀란전에 좀 타개해주기를 좀 바라면서 또 콘테 감독이 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TV는 계속해서 토트넘의 상황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열심히 응원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과연 토트넘이 밀란과의 경기 어떻게 치르게 될지 또 최신 상황들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